여러분, 혹시 외계인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만약 외계인과 그것도 화성에서 축구 경기를 치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구 대표로는 누가 출전해야 할까요? 메시? 호날두? 아니면 괴물 홀란드? 음바페? 낯선 환경 그리고 전혀 다른 신체 조건 속에서 우리가 아는 축구는 유지될 수 있을까요? 상상만 했던 외계인과 매치업, 궤도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복수연구 궤도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그 영상에서만 접하던 분을 아이고. 이렇게 뵈니까 네. 영광이고요. 매번 봐서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 이제 어제도 봤거든요. 네네네. 그래요? 네네. 자주 오시네요. 뭐 자주 보는 친구긴 한데 아하. 두 분이 얼마 전에 그 방송을 하셨다고. 예, 저희가 쿠팡 플레이. 전주로 또 친히 방문을 해주셔가지고 아. 네. 궤도님이 그날 이제 또 전북 유니폼을 입고 네네네. 저희 이제 쿠플팩 같이 하셨거든요. 그럼 그렇죠, 전북의 과학적인 문제점을 좀 분석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전북이 굉장히 이제 좀 과학적인 팀이다. 그죠. 그 이제 현대 자동차에 관련해서도 코멘트를 많이 해주셨고, 아하. 그래서 이제 궤도님이 또 오신 덕분에 전북이 3대1로 오. 경기 굉장히 좀 재밌게 보시지 않았나요? 재밌게 그날? 봤죠. 기가 막히게 또 리액션도 많이 잡히고. 개인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했는데 좀 과학적으로 예측했던 게 잘 맞아 떨어졌어요. 스코어도 거의 맞추셨어요. 예. 아, 그래요? 3대 0 예측했는데. 그럼 거의 맞춘 네. 건데. 네. 근데 제가 이제 중반에 하프타임 쇼 때 지금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대구팀에서 일단 한 점을 따라가는 것부터다. 아. 그랬더니 한 점을 따라가시더라고요. 예. 두 점을 바로 따라가지 못하고. 네, 어렵죠. 그렇죠. 자, 어쨌든 사실 뭐 궤도님을 모르시는 분들은 전혀 없겠지만 그래도 이스타TV에 처음 모셨으니까 간략하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쿠팡플레이에서 그 스코어도 또 예측을 해주셨다고 하니까 네. 평상시에 궤도님은 축구를 좀 좋아하십니까? 축구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축구 좋아하는데 이제 축구가 좀 저를 안 좋아하는. 이 이제 피지컬이 축구를 하기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다. 예. 저희 채널에 계신 분들은 저 같은 사람이 많거든요. 뭐냐면 덕은이 같은 경우에는 예. 본인이 보는 것도 좋아하는데 하는 것도 하는 잘해요. 좋아하시고. 근데 예. 저는 보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게 불가능한 아예 불가능한 이게 사지가 제 맘대로 안 움직이는. 주화인마. 약간 예. 저도 이제 축구하면 주화인마 빠져가지고 그 진기를 손상 입어요. 예. 그때 이제 자료 화면으로 나왔지만 그 임영웅 그 우리 선생님 네. 자선 경기 때 이제 또 참가를 하셨었잖아요. 원래는 딱 제안이 들어와서 제가 몸 쓰는 걸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좀 했는데 너무 좋은 취지고 사실 수익금 전액을 이제 기부한다고 해가지고 좋다. 그러면 한번 가서 해보자. 네, 그리고 가서 열심히 뛰었죠. 하이라이트를 또 쿠플에서 만들어서 또 송출해 주셨거든요. 좀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은 사실 좋은 모습을 찾으려면 입장하는 모습밖에 없어서. 패스 네. 못 받고 이런 것만 모으셨더라고요. 네네네. 보니까. 근데 잘 받은 적이 없습니다. 혼자 이제 뛰는 그 움직임. 네. 공이 없을 때 움직임을 좀 담아주셨어야 되는데 네. 자료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딱 그 엑기스만 모아주셨더라고요. 보니까. 네, 주화인만 빠져가지고 한 2달 아팠어요. 자, 그럼 궤도님과 축구의 어떤 그 상관관계는 저희가 이 표현으로 대강 알 것 같고요. 예. 덕현이는 그 영문과였잖아요. 네, 그쵸. 영문과세요? 그래서 네. 과학과는 언뜻 느끼기에 뭐 저도 그렇지만 가까운 느낌은 아닌데 중고등학교 때 뭐 좋아하는 과학 중에 뭐 예를 들면 지구과학이 좋다, 물리가 좋다 뭐 이런 거 있었나요? 저는 이제 그냥 진짜 개 문과여가지고. 생문과. 네. 그러니까 제가 문과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물론 이제 그 영어가 좋아서도 있지만 전 수학을 진짜 싫어해가지고 그래서 수학을 못하면 이건 이과를 갈 수가 없다. 아하. 네, 그래서 과학이랑도 좀 자연스럽게 전 좀 멀어진 케이스가 아닌가. 네. 저도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근데 그런 거 있죠. 가끔 왜 유튜브에 궤도님 영상들도 네네네. 알고리즘을 타서 올라오고 그러면 이게 과학적인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보다 보면 이렇게 보는 건 재밌구나 맞아요. 하는 게 많아서 네. 그래서 아마 과학과는 연이 없는 분들도 이렇게 궤도님 영상이나 이런 거를 재밌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걸 목표로 하고 있죠. 네. 저희가 뭐 영화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음악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우리는 영화나 음악을 즐기지 않습니까? 그죠? 과학도 그런 느낌. 우리 축구 몰라도 제가 축구 정말 아예 모르고 너무 못하고 하지만 축구를 볼 때 굉장한 희열을 느낍니다. 이것처럼 과학도 아무것도 몰라도 과학 그 자체가 좀 주는 그 어떤 문화적인 즐거움 그거를 좀 목표로 하고 있죠. 그래서
축구복수 전공의 교도님을 모셨습니다. 아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귀한 교도님을 모시고 오늘은 개 쌉소리를 할 예정입니다. 아하. 개가 많이 나서 재밌네요. 아까 개 문과 하셔가지고 수의학과랑 문과를 말씀하시는 건가? 그 너무 대척점 아닌가요? 개와 문과를 좋아하시나? 예. 어떤 쌉소리냐면 예. 사실 김범준 교수님도 오셔가지고 가마차기의 어떤 물리적인 법칙이라거나 그럼 마그누스 효과 뭐 이런 걸 하셨겠네요. 근데 요거보다 사실 그때 이제 제가 느낀 거는 너무 재밌고 교수님의 설명이 재밌지만 어렵다. 그래서 조금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개소리를 궤도님과 해보자. 아하. 저희 김범준 교수님 또 워낙에 대가시고 그쵸. 제가 너무 존경하고 예. 그러니까 저는 약간 하수니까 아. 약간 그 문지기. 예. 우리 김범준 교수님 약간 중간 보스, 최종 보스 그 정도 급이고 저는 이제 약간 그 슬라임 수준이라서 약간 과학에 네. 흥미를 가지기 위해서 그쵸. 그걸 이끌어주는 문지기 역할인가 문지기. 그러면? 마을 밖에 딱 나왔을 때 처음 만나는 과학목. 예, 제일 좋죠. 네, 그래서 저를 때려야지 경치도 없지만 위험하지 않다. 네, 근데 약간 이제 좀 지나서 늑대나 이런 데 나오면은 좀 위험하거든요. 그럼 이제 부담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부담되죠. 막 네. 템도 맞추고 막 예, 해야 예. 돼. 근데 저는 맨몸으로 주먹으로 때려도 되는 거야. 아, 초반 레벨업하기에 굉장히 그렇죠, 유리한. 그렇죠. 딱 그런 슬라임 정도다. 저는. 네. 그래서 축구의 어떤 부분을 이야기를 해볼까라고 저희 제작진과 고민을 하다가 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스포츠 브랜드 광고도 혹은 스포츠 축구를 매개로 한 애니메이션도 이런 걸 다룬 바가 있습니다. 뭐냐? 있죠. 지구 대표팀을 만들어서 외계인과 축구를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맞아, 있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광고도 있었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막 근데 사람 때리고 막. 맞아요. 축구 안 하고 네. 공은 별개로 그냥 막 때려. 맞아요. 하고 그다음에 옛날에는 또 이제 지구에 있는 친구들과 공룡이 무리지어서 쥐랑이 월드컵. 야, 돌발이 슛. 예, 돌발이. 야, 명작이죠. 그거 네. 묶어서 해외가 아니죠. 우주 나가서 거기 구장에서 했던 그 이벤트 매치도 있었던 거를 기억을 맞아요. 하는데 요 얘기를 좀 끌고 들어와서 네. 특히나 그래도 우리 지구와 좀 가까운 곳이 화성이니까. 화성 가깝죠. 네. 예. 그 얘기를 묶어서 궤도님과 좋습니다. 재밌게 이러다 보면 이제 과학적인 지식들을 좀 재밌게 문지기처럼 얘기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아유, 그럼요. 이렇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가정을 해야 됩니다. 네. 화성에 그 외계인이 있다라고 가정하지 않으면 이 얘기가 불가능하니까 화성에 그 어떤 것도 안 살죠? 일단은 뭐 무인 탐사선이 많이 갔고 네네네. 지금 탐사 로버 뭐 예를 들어 뭐 이전에 갔던 애들 뭐 큐리오시티 이런 애들도 아직도 있고 네. 최근에 이제 퍼서비어런스라는 게 갔어요. 네. 얘는 이제 그 드론까지 같이 데리고 갔습니다. 인제니어티라는 드론이 있어서 네. 그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서 최초로 비행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퍼서비어런스 탐사 로버와 함께 이 인제니어티가 이제 날아다니면서 네. 봤는데 약간 소닉 테일 같은 느낌. 그 위에서 날아다니니까. 둘 다 봤는데 네네. 뭐 좀 조용합니다. 아무것도 좀 없네. 뭐 밖으로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래서 좀 아쉽죠. 네. 어쨌든 뭐 화성에는 있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 물론 화성 전체를 본 건 아니지만. 네. 그런데 뭐 만약에 외계 지성체가 화성 쪽으로 이제 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뭐 그렇게 가정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가정을 네. 해서 화성에 어쨌든 무언가가 있다. 좀 자리를 잡았다 걔네들이. 화성이든 외계인이든 거기 거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네. 그들의 6인 대표. 6인이라는 표현도 좀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여섯 육체. 육체. 육지성체. 뭐 마리는 조금 너무 외계인을 비하하는 것 같고 그 육체, 육지성체. 예육지성체 그리고 지구 대표 6인 6인. 이들과 홈 어웨이 매치를 합니다. 거기 가서도 하고 그들도 우리한테 와서 하고 예. 요거를 가정해서 1, 2차전을 치렀을 때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원래 이 가정이 과학적이지 않으면 결론도 과학적이지 않아요. 사실 이제 오늘의 가정은 사실 결론이 그냥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나올 수 없죠. 야, 이거 착각하시는 게 항상 뭘 가정하고서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네. 그러면 사실은 그냥 다 되는 거예요. 왜냐면 가정 자체가 과학적이지 않으면 나오는 결론도 그냥 다 되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런 경우가 많아서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뭐 내가 만약에 빛보다 빠르게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게 불가능해요. 그거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네, 그러니까 뭐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인데 그래도 그 안에 우리가 좀 쓸모 있는 뭔가 있지 않을까. 그쵸. 그런 얘기를 해봐야죠. 네네. 이제 참고로 이제 쿠플픽에서는 저의 이제 그 결혼에 대한 가능성 어느 정도인가
아하. 얘가 나왔을 때 이제 벼락 맞을 확률보다 적다. 아하. 이렇게 이제 예상을 예, 결론을 예, 이제 예. 한번 내주셔서 이게 그때 저희가 이제 또 가정하고 뭐 문장 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나름 또 분석을 했었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좀 재밌는 쪽으로 스토리가 흘러갈 수 네네네네. 있다. 그것도 어차피 이제 잘 하셨으니까. 그죠. 네. 행복한 일이잖아요. 예. 사실 지난번에 돌싱 포맷 나가서는 이제 네 분이 이제 돌아오셨으니까. 근데 또 다시 가시는 갔다가 분이 이제 돌아오시니까. 다시 가신 분이 또 계시거든요. 네. 아, 그죠. 네. 그럼 이제 다시 가신 분이 다시 돌아올 확률이 있느냐. 굉장히 어두운 얘기를 많이 했어요. 두 번 턴을. 네. 오. 어두운 얘기 많이 했는데 편집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재밌었는데. 예, 그래도 좀 긍정적인 이야기 그때 많이 했다. 아, 긍정적인 예, 이야기. 예. 저희는 편집하지 않을 테니까 부정적인 얘기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일단 네. 화성을 그래도 우리 인류가 가려고 하는 건 가깝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나마 생명체가 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어떤 근거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이것도 사실은 그 학자들이 여러 가지 견해가 좀 나뉘는데 네. 기본적으로 저는 약간 연습이라고 생각해요. 연습. 연습. 네. 그러니까 우리가 화성으로 이주해서 이제 테라포밍이라 그래요. 예.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드는 거. 화성을 인간이 할 수 있는 지구처럼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일단은 태양계에서 우리가 갈 법한 거리에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지구가 어느 순간 예를 들어 우리가 막 청소를 해가지고 다시 살기 좋은 방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정말 이 선을 넘어서 청소로도 안 돼. 아, 도저히 안 된다. 이거는 이거. 정말 그러니까 버리고 가는 수밖에 없어. 예, 그런 상황일 때는 결국은 우리는 제2의 지구로 떠나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려면 일단 연습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일단 화성이 굉장히 좋은 조건이다. 그나마 가깝고 갈 법하고 거기가 뭐 나름 뭐 어쨌거나 뭐 남석 행성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일단 화성으로 연습을 좀 해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연습 개념으로 이렇게 갔을 때 딱 지구랑 화성이랑 가장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특징적인 거를 뭐 두어 가지만 말씀해 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다른 약간 둥둥 떠댕기는 그쵸, 거 우리가 그쵸. 영상을 봤잖아요. 예, 그 예, 예. 옛날 그 달 탐사 예, 갔을 예, 때 예. 그것처럼 화성도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드래곤볼에 나오는 중력 20배 이런 것처럼 버티지 않으면 못 써 있는 거 정도인지 일단은 크기가 지구보다 작고 작구나. 네, 질량이 작기 때문에 네. 달은 이제 6분의 1 정도의 중력을 갖고 있죠. 화성은 한 38% 정도. 38%. 네, 오. 그러니까 한 3분의 1보다는 조금 더 큰. 네. 네, 그래서 달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점프를 잘 하면은 한 두세 배 정도는 뛴다. 오. 네, 평상시에 점프력보다 한 두세 배 정도 뛸 것이다. 오. 한 2.5배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축구적으로 봤을 때 신장이 좀 작은 선수도 점프를 통해서 그걸 약간 만회할 수 있는 게 나올 수도 있겠네. 근데 이제 그 큰 선수는 그만큼 더 그쵸, 그쵸. 이제 아, 그렇구나. 차이가 작은 있잖아요. 선수가 너무 바보 만회할 때 큰 선수는 이제 거의 하늘에서 하늘에서 공중전? 헤딩을 한다. 이러면 정말 이제는 그 지상의 스포츠가 아니라 예. 예, 공중에서. 패스가 거의 공중에서 갈 수 있다. 아, 약간 그 해리포터의 퀴디치. 아하. 그 이거 빗자루 스포츠. 그거 하는 거죠, 그거. 그 어쨌든 공중대전이거든요. 예, 그런 그런 것처럼. 느낌이 될 수도 있다. 잘 뛰면 폴짝폴짝 잘 뛰면. 근데 이거 좀 굉장히 좀 무식한 질문인 것 같은데 네. 중력이 그런 식으로 지구보다 약하면 약하다는 표현이 맞는 건가요? 네네네. 약하면 키가 커지나요? 이게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죠. 예, 왜냐하면 우리의 그 척추뼈와 뭐 이 각 뼈들 관절들 이게 네. 우리 키를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체 검사를 할 때도 약간 집중력을 좀 초집중을 해서 조금이라도 관절을 늘리면 네. 크게 나옵니다. 아, 약간. 그래요? 네. 조금이라도 몰랐네. 왜냐면 지금까지 그 그거. 최선을 다해. 둘이 이게 고만고만 꽁꽁이거든요. 예. 예. 그리고 재밌는 게 그 아침에 좀 더 커요. 아, 그렇다면서요? 아침이요? 맞아, 네. 아침이 더 크대. 왜냐면 걸어 다니면서 점점 중력을 받아서 이제 그 이 틈이 점점 이렇게 좀 밀리는 거죠. 그래서 밤에 재면은 좀 작아요. 약간 작아지고. 왜냐면 또 이제 걸어 다니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일 크게 나올 수 있는 거는 그 아침에 일어나서 네. 일어서지 말고 들것으로 이제 갑니다. 신체 검사장으로. 들것으로 가서 젤 때 바로 일어나. 중력 영향 아예 안 받았을 때. 그래야 가장 크다. 그 다음에 최대한 이 집중해서. 관절과 이 척추의 뼈들 사이사이를 최대한 늘리는 느낌. 근데 어쨌든 중력이 약하면 얘네들이 좀 벌어진다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그 약간 요통이나 이런 것도 없어져요. 이게 결국 좀 잘못 이렇게 돼 있어서 허리 통증이나 뭐 이런 게 있는 건데 이게 좀 이렇게 좀 펴지니까 우주로 나가면 좀 이렇게 허리 통증이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근데 지구로 다시 돌아오면 다시 도루묵이죠? 그렇죠. 똑같이. 근데 이제 그래도 한번 벌어졌다가 다시 닫아지니까 약간 뭐랄까 좀 리셋되는 느낌?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한 허리 치료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막 이런 식으로. 오. 네, 근데 뭐 우주로 나가면 그래서 좀 허리 통증이 많이 사라졌다는 것도 있고. 문제는 이제 지구로 귀환할 때 어쨌든 그 바다 위나 사막 같은 데 떨어집니다. 아, 특히 사막으로 떨어지는 러시아 탐사선 같은 경우는 네. 유인 우주선일 경우에 귀환할 때 충격이 꽤 커요. 이게 팡 땅에 네, 하다 그래서 보니까. 그때 허리가 나갈 수도 있어요. 아, 네, 그런 것도 조심해요. 허리 치료를 갖다 허리가 나가면 안 네, 되니까. 그러니까 네. 치료됐다가 돌아와서 더 안 좋아질 수 있죠. 오. 자, 그러면 이런 거를 기반으로 했을 때 네. 우리가 6명을 뽑을 겁니다. 예. 골키퍼 하나, 수비 둘, 미드필더 둘, 공격 하나. 이 화성으로 갈 법한 어떤 그 선수들의 신체 능력을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예. 그거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먼저 우주선에 타는 로켓에 타는 뭐 유인 우주선에 내보낸다라고 했을 때 그들을 테스트하는 거 영화 보면 나오니까 뭐를 좀 잘하거나 트레이닝 해야 글로 나가서 잘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아, 이거는 좀 되게 좋은 질문인데 가정을 좀 더 해봐야 돼요. 오, 네. 네, 왜냐면은 그 화성에 가서 축구하는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나요? 아, 화성이? 일단은 그 거기는 암석 행성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거 뭐 잔디가 잔디는 막 있고 막 없다고 봐야 그러진 되겠지. 않을 거고. 돌덩이로 돼 있는 어떤 그 우리 필드랑 똑같은 거를 좀 만든다고 가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일 중요한 가정이 이게 경기장이 폐쇄된 실내인가? 아, 네, 왜냐면은 거기는 일단은 대기 밀도가 지구 1%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불가능하다. 아, 외부에서 이렇게 했을 네. 때. 그래서 만약에 이 실내 경기장이 아니라면 네. 우리는 전부 우주복을 입고 축구를 해야 돼요. 아, 네, 그러면 동작 자체가 쉽지가 않겠죠. 그러네요. 네, 왜냐면 기본적으로 우주복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건 좀 다른 형태인데 네. 신발 밑창이 매우 두껍고 단단합니다. 이렇게 좀 네. 굽이나 이런 게 좀 높은 편이군요. 우리가 달에 갈 때 네. 이렇게 통통 튀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네, 왜 그렇게 걷냐면 이 우리가 걷는다라는 행위를 하려면 신발 밑창이 접혀야 돼요. 네, 신발 밑창이 접혀야만이 이렇게 접혀야만이 걸을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신발 밑창이 너무 단단한 이 평평한 딱딱한 형태다 보니까 걷는다는 행위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통통 튀는 게 제일 효율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구나. 네. 그래서 이제 움직임도 굉장히 제한이 되고 그래서 그 실제 달에서 스포츠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아, 그래요? 네, 달에서 한 최초의 스포츠가 뭘까요? 높이뛰기? 달에서 한 최초의 스포츠. 구기 종목이라면 그게 심지어 놀랍게도 구기 종목이에요. 캐치볼? 캐치볼, 농구, 최초의 스포츠 골프입니다. 골프. 네. 아. 실제로 이제 그 골프 채를 네. 접이식으로 이렇게 조립식으로 가져가서 아폴로 14호 때 이제 우주 비행사가 달에서 최초의 스포츠를 합니다. 스윙을. 그게 바로 골프였고 네, 스윙하는데 우주복 입고 있으니까 네. 이런 나이스 샷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냥 약간 느낌이 한 손으로 투리치는 느낌. 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멀리는 못 나갔어요. 그렇구나. 공 네, 자체가. 그때도 보면은 굉장히 영상을 보면 되게 어렵게 쳐요. 네. 그 뒤로 이제 달에서 골프 치는 그런 합성 사진들이 많이 나와요. 네. 근데 만약에 축구를 하게 된다고 하면 우주복을 입고는 사실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우주복을 입고 해야 되는 상황이다. 네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건 이 지구력. 아, 지구력. 너무 힘들어요. 우주복을 입고 무언가를 하는 건. 둔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체력도 굉장히 많이 소모되고. 네. 그러니까 아마도 지구력이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고. 음.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제대로 된 축구라고 보기 어려운 게 아마 헤딩이든 드리블이든 뭐 쉽지 않겠죠. 그러면 뭔가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는 축구에 가까우려면 가정을 실내에서 해야 된다는 그쵸, 건 기본은 돼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축구랑은 많이 다른 형태가 될 거예요. 너무 많이 달라지니까. 네, 뭔가 그러면. 되게 귀여운 이렇게 무슨 미슐린 타이어들이 이렇게 뒤뚱뒤뚱 하면서. 뭐 공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고 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그 모래 폭풍도 이제 먼지도 많이 불고 하니까 모래 폭풍이 있구나. 여러 가지 좀 에러 상황이 많아요. 어. 네, 그래서 에러 상황이 많으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도 폐쇄된 실내 경기장은 존재해야 된다. 실내는 있어야 된다. 네, 요 안에 산소가 존재하고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요 안에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좀 필요하겠죠. 네, 근데 좀 현실적인 답을 원하시나요? 현실적인 답을 하면 너무 불가능한 얘기가 되지 않을까 하긴 한데. 그럼 약간 좀 비현실적으로 네. 보면은 어쨌거나 그 점프가 굉장히 네. 잘 됩니다. 점프가 잘 된다. 네, 그러면은 점프를 했을 때
공중에서 약간 장악력 있는 선수들 있잖아요. 있죠. 네. 제공권전 네, 선수들. 네. 이 선수들이 공중에서 본인들의 어떤 이 플레이가 좀 정교하고 내려올 때도 좀 안전하게 내려오고 네. 불사. 이런 분들이 있죠. 지구에서도 있겠죠. 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화성에서 유리할 수 있죠. 왜냐면 잘못 점프만 해도 내려올 때 다칠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일단 공중에서 좀 동작을 좀 자연스럽게 잘하는 분들이 좀 중요할 네. 것 같고 두 번째는 일단 공도 이제 작은 중력의 영향을 받겠죠. 굉장히 잘 돌아다닐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기 밀도가 물론 바뀌긴 하지만 실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산소가 있으니까 지원이 네. 있을 것 같은데 요거를 가정하지 않고 화성 상태다고 보면은 이제 대기 밀도가 1%니까 이 저항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공이 조금만 쳐도 잘 날아가. 아, 뻥뻥 나가네. 네, 아. 뻥뻥 나가고 중력도 적죠. 그 다음에 미세하게 이 통제를 해도 정말 휙휙 바뀌는 거예요. 네. 아, 드리블 할 때도 좀 영향이 그쵸, 있겠네요, 그쵸. 그러면. 그러니까 아마도 동작이 꽤 정교하신 분들, 어. 볼 컨트롤이 굉장히 정교한 선수들이 좀 유리할 수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비현실적으로 가정한 부분이고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가정을 하면은 우주 비행사겠죠? 그쵸? 네, 우주 비행사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수단에 갈 때 네. 선수들은 딱 축구만 하고 나머지 모든 것들을 챙기는데 다른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네, 도와주시는 네, 네. 그런 거 해봤잖아요. 네. 경비 담당하고. 네. 예. 그렇죠. 하고 뭐 이제 뭐 이 전체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 따로 계실 거고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주는 그렇게는 안 돼요. 안 되는구나. 너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본인이 다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사람 한 명을 더 넣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어. 그러니까 한 명의 무게, 그 사람이 먹을 것들, 그 사람의 생존과 관련된 것들을 다 넣기 시작하면은 이제 한 명이 탈 때마다 이제 수천억씩 추가될 수 있어요. 오, 비용이 그거 너무 한도 많아. 끝도 없이 늘어나는 그쵸, 거죠. 네.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선수들이 여러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주 비행사로서의 역할이 그걸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제 우주 미션을 할 때도 그 실제 어떤 의사의 역할을 하면서도 어떤 공학자 역할을 하면서도 기술자면서 조종사면서 여러 가지 다채로운 재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우주 비행사를 하세요. 그래서 그 우주 비행사는 다방면에서 굉장한 기량이 뛰어난 분들이 많습니다. 아, 그렇구나. 멀티 네. 플레이어들이.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체력 조건 좋아야 되니까 특전사 출신. 네. 오. 뭐 근데 특전사 출신인데 특전사 출신의 하버드 대학교. 헐. 심지어 의사야. 이런 분들 있잖아요. 와. 그러니까 똑똑하고 머리도 좋고 근데 신체능력도 좋고 모든 게 뛰어난 이런 분들이 보통 우주 비행사를 많이 합니다. 네. 그래갖고 이제 그분들은 여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니까 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닌 거죠. 한 사람인데 한 4, 5인분 하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축구 선수를 선발해서 다른 걸 가르치는 것보다는 오히려 현직 우주 비행사 중에 축구 실력이 뛰어난 분들이 가는 게 맞아요. 그게 현실적이구나. 네. 오히려 그 축구만 잘하는 분들보다는 갔을 때 효율성도 훨씬 잘 그렇죠, 나오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 문제가 터졌어요. 네. 리오넬 메시한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축구하고 있겠죠. 아, 그렇죠. 그럼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야. 아.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서는 메시조차도 쓸모가 없다. 아.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고려해서 데려가야 된다. 와, 이건 전제 자체가 완전 달라질 수 있겠네. 맞아요.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어떤 그런 게 일단 공중 장악력이 좋아야 되고 정교해야 되는데 고학력자 맞아요. 그런 축구 선수를 우리가 찾아야 돼. 그리고 냉정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지금 문제를 파악해서 정확한 이 프로토콜을 따라서 일을 수행하고 아, 냉정한 사람. 그리고 항상 침착해야 돼요. 아, 네. 동요하면 안 찌르면 안 되네. 동요하면 안 돼요. 어. 문제가 딱 터져도 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아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실제로 축구에 이제 올라운더들이 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진정한 올라운더가 가야 된다. 오. 경기장 밖에서까지 할 수 있는. 어허. 네. 정말 뭐 요리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영양적인 부분도 좀 이해도가 높아야 되고 여기다 천문학적인 지식도 있으면 좋죠. 지금 우주선의 위치 그럼 약간 좌표를 보고 현재 우리가 맞게 가고 있는가 네네네. 혹은 뭐 장비도 고칠 수 있어야 되고 통신 장비에 대한 이해도 높아야 되고 다 갖추면 너무 좋겠죠. 이러면 저는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는 게 네. 군복무를 합니다. 아하. 그러면 이제 상무를 갔다 오기 때문에 오. 우리 선수들이 지구 대표를 뽑을 때 굉장히 상단에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저는 한국 선수 제외하고는 딱 생각나는 선수 한 명 있습니다. 누구 있나요? 그 맨시티의 로드리. 로드리. 오. 왜냐면 그 선수가 일단 체격 조건도 굉장히 너무 좋고 좋지. 예. 그리고 그 발롱도르라는 상을 받으면서 사실 정점을 이미 찍은 선수라 실력은- 실력으로는 전혀 문제가 네. 없고 예. 그리고 이 친구가 1군에 데뷔를 하고 나서도
대학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아. 그 대학 과정을 다 수료를 했습니다. 똑똑하네. 무슨 과요? 아마 경제 뭐 이런 쪽으로 그러면 또 걸로 기억을 해요. 이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좀 머리가 좋아야 되니까. 그래도 경제 쪽은 또 굉장히 수학도 잘하시고. 그치. 그리고 이제 딱 뭔가가 주어졌을 때 그 프로토콜대로 딱딱 움직이는 것도 맞아. 이제 합숙 생활도 하고 이제 이랬으니까. 그리고 다혈질이 아니야. 굉장히 차분한 선수예요. 차분한 거 너무 중요합니다. 네. 냉정하고 약간 위트도 있으면 좋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평정심 유지하는 거. 이 평정심 네. 잘 유지하니까. 예를 들어 평정심도 진짜 유지하죠. 예. 어디가 새. 네. 우주복 어디가 새. 갑자기. 이때 막 우리가 혼란에 빠지거든요. 패닉 상태가 콤비백스 오시잖아요. 그 숨을 못 쉬게 되고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지금 뭘 해결해야 될지를 빠르게 찾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힘들죠. 그쵸. 지금 만약에 우주선에서 이게 구멍이 나가지고 호흡이 안 된다. 그럼 폐활량이 좋은 선수여야 되니까 박지성도 들어가야 되겠네. 박진환 선수 그렇죠. 은퇴하긴 했지만 전성이 박지성이라면 또 주장으로 냉정하고 다혈질이 아니잖아. 그리고 예전에 젊었을 때 이제 시우첸코. 오! 이 선수는 이제 그 의료 관련을 어렸을 때 공부를 해가지고. 맞아요. 실제로 그라운드에서 선수 한 명을 살린 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별명이 진짜로? 메디친코였습니다. 메디친코였어요, 별명이. 최영천코 들어가야 되겠네. 괜찮다. 혀가 이렇게 말려 들어갔는데 쑥 그거를 빼서 진짜? 응급처치를 해가지고. 호흡 기도를 확보했군요. 네. 와 대단하네요. 이게 지금 벌써 손선이 나오네. 네. 자, 로드리 주장합시다. 로드리 주장. 그다음에 박지성. 아니 그리고 중요한 게 시임첸코. 네. 구멍이 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구멍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숨을 일단 참아야 되지 참아야죠. 않을까요? 어떻게 참을까요? 하면 구멍 났다. 예를 들어 빵 구멍 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잖아요. 네. 좀 더 참으려고. 네. 문제가 이제 그 외부랑 내 몸 안의 기압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기압이 다르니까 이제 내가 숨을 많이 빨아들이면 이제 폐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갖고 이게 나중에 이제 우주복이 딱 회복이 되고 네. 원래 기압으로 돌아왔을 때도 이 손상된 폐가 다시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대로 멈춰야 되는 그래갖고 거예요? 만약에 딱 구멍을 딱 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그게 안 하면 돼요? 되고 그냥 아. 지금 있는 것만으로 어떻게든 어떻게든 버텨야 된다. 이게 좀 후속 조치로서는 좀 그게 낫다. 그렇구나. 그런데 그게 판단이 좀 어렵겠죠. 네. 근데 어쨌든 그게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보더라고요. 그런 냉철한 또 시선을 가지고 있는 선수를 어쨌든 데려갈 그렇죠. 거다. 물론 이런 것들은 이제 아마 다 훈련하고 배우고 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예. 여기 약간 다른 얘기지만 얼마나 걸리나요? 화성까지? 원정을 가야 되잖아요. 우리 문제가- 시간으로 대강 얼마 정도 걸리는지 해가지고. 문제가 그냥 가지는 못해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버스 타면 네. 그냥 오늘 출발하든 내일 출발하든 도착 시간 똑같잖아요. 네. 교통 상황이 좀 달라지겠지만, 네네. 근데 화성은 그 런치 윈도우라는 게 있습니다. 런치 윈도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달을 갈 때는 우리가 원하는 때 갈 수 있어요. 왜냐면 지구 주위를 달이 돌고 있으니까 아. 얘는 항상 거의 비슷한 거리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달에 가는 거는 그런데 화성은 태양 중심을 지구 화성이 같이 돌고 있어요. 그쵸. 그럼 어떨 때는 얘네 가까운데 어떨 때는 멀어. 거리에 또 차이가 있구나. 그러네. 같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구와 달 관계에서는 지구는 멈춰 있기 때문에 네. 달로 가는 거는 우리가 봤을 때 그냥 맞춰 가면 됩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쇼핑몰에서 그냥 어떤 매장 찾아가는 거죠. 그냥 찾아가면 되잖아요. 네. 근데 쇼핑몰에서 나랑 친구가 서로 만나는 게 서로 움직이고 있다면 못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어떨 때는 정말 가깝게 만나는데 어떨 때는 계속 돌다 보니까 영원히 못 만나. 둘 다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네.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런치 윈도우를 잘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빨리 가는 조건에 이제 런치 윈도우가 열리면 6개월 정도 걸려요. 6개월. 그 근데 이제 안에서 뭐 우주 비행선에서 뭐 먹고 자고 그쵸, 생활하면서 그렇게 넘어가는 네. 거잖아요. 근데 상황이 좀 안 좋으면 뭐 9개월까지 걸리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올 때입니다. 올 때. 가서 이제 도착을 하면은 거기서 바로 런치 윈도우가 열려서 또 오면 좋은데 그렇게 그냥 출발을 하면은 오히려 대기했다 런치 윈도우 열릴 때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 오래 걸려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일단은 다시 열리려면 한 1년, 2년 정도가 걸려요. 그 사이가. 1, 2년. 그러면 6개월 걸려서 갔다가 한 1년 반, 2년 정도를 대기하고 다시 6개월에서 9개월 걸려서 오는 거라서 사실상 길게는 3년, 빠르면 한 2년 정도 코스인 거죠. 2, 3년을 그냥 통으로 잡고 가야 되는 그렇구나. 그렇죠. 한 번 가서 경기 한 번 뛰고 90분 뛴 다음에 한 1년 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안 좋은 상황이면 9개월 가요? 90분 경기해요? 그다음 2년 기다려요? 2년. 또 9개월 걸려 와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시즌 오프입니다. 그러네요. 몇 년을. 예. 그러면
이건 또다시 우리나라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진짜 군복무했던 사람이 무조건 유리해. 여가 시간을 알차게 보내는 그렇죠. 많은 방법을 알고 있다. 네, 왜냐면 군대를 안 갔다 온 해외 선수들은 그걸 몰라요. 지겨워가지고 나 못 나가겠다. 그래서 갑자기 돌발 행동 해가지고 갑자기 바깥으로 딱 나갔다가 기합 안 맞아서 죽고. 그러면 안 되니까 이건 분명 맞아요. 군복무를 해봤던 선수들. 저도 만기 전역입니다. 역시. 네. 공군. 근데 공군이군요. 네. 저는 이제 뭐 의경이긴 한데 어쨌든 만기 전역. 저는 이제 면제. 이러면 안 돼요. 저는 이거는 탈락. 우주로 못 가. 네, 저는 이제 우주 탈락입니다. 네, 축구를 저는 우주 덕현이가 탈락. 우리 셋 중에 제일 잘해도 우리가 네. 가야 돼. 중계는 지구에서 해도 돼요. 그러네. 굳이 중계를 데려간다? 해설, 아나운서 해설 선생님을 데려간다? 돈 낭비 또 아닙니까? 수천억이야. 근데 그러면 중계 딜레이는 없습니까? 화성에서 중계. 딜레이 있죠. 얼마나 딜레이 있나요? 이게 이것도 조건에 따라 좀 달라요. 네. 짧으면 한 3분 정도 딜레이인데 생각보다 요즘 나쁘지 않죠? 괜찮은데요? 근데 이제 길면 한 20분 넘게 한 22분 정도 걸리긴 아니 근데 하고. 그 정도면 10에서 3분 정도 딜레이 돼요. 네. 이제 왜냐면 이게 거리가 머니까. 네, 근데 재밌는 게 그 화성 탐사의 공포의 7분이라는 게 있어요. 공포의 네. 그러니까 지금 3분은 조건이 되게 좋은 거고 네. 일반적으로 한 7분 정도 딜레이 된다고 봐요. 평균. 뭐 7분에서 10분 정도. 네. 그런데 화성에 딱 도착한 탐사선이 네. 화성의 대기를 뚫고 착륙할 때까지가 7분 정도 걸립니다. 음. 네. 근데 놀랍게도 화성에서 지구까지가 보통 한 평균 7분 정도의 딜레이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화성에 도착을 했어요. 네. 사실 대기권을 뚫고 내려가서 착륙하는 것까지가 화성 탐사선 입장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어려운 타이밍이. 거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달에 가더라도 네. 귀환하더라도 사실 딱 내릴 때 딱 착륙할 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그래. 네. 근데 딱 대기권 도착했는데 그때부터 얘가 7분간 이제 착륙을 하는데 딜레이가 7분이잖아요. 네. 우리는 얘가 도착을 했다라는 것을 7분 후에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도 7분 동안은 우리가 대처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쳐놓고 볼 수밖에 없는 네.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얘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7분을 버텨야 돼요. 아하.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막 하다가도 이제 막 도착을 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7분간은 얘가 알아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구나. 굉장히 긴장하며 공포의 7분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분 후에 얘가 착륙하고 나서 그 신호가 7분에 도착을 하겠죠. 그럼 14분인가요? 그렇죠. 실제로는. 근데 똑똑해. 물론 이제 우리가 신호를 마지막으로 받았을 때는 이미 내린 상태일 텐데 그때 우리는 돌입한다는 신호를 받는 거죠. 이게 딜레이가 또 그쵸.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겨도 우리가 무언가 액션을 보내려고 해도 사실 우리가 액션을 하는 시간도 또 7분. 네. 그럼 그쪽으로 가려면 우리가 문제를 받고 보내는 사이에 이미 얘는 착륙이 끝난 거니까 아하. 통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떨면서 보다가 잘 내려왔다는 신호가 들어오면 야 드디어. 그래서 이제 화성 탐사선 같은 경우는 그 스스로 문제를 대처하는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렇구나. 그 순간을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화성의 대기를 통과할 때 그 시뮬레이션 결과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카이스트 전은지 교수님이 네. 저랑 굉장히 또 친한 선배님인데 예. 그분이 이제 그쪽 연구를 하세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탐내는 분야다. 네.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의 카이스트 교수님 오셨습니다 최근에. 네. 그래서 굉장히 또 지금 잘하고 계시고 교수님은 축구 좀 하시나요? 정말 다재다능하세요. 그러면 네, 이분도 가야 되겠는데? 축구보다는 그 서핑이나 이런 거 좀 그런 쪽이시구나. 네, 공부를 또 이제 하와이 쪽 그쪽에서 하셔가지고 굉장히 잘 배우셨죠. 이건 좀 다른 소리인데 7분. 이거 저는 처음 들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덕현이 얘기한 것처럼 두 번 하면 14분이잖아. 그러면 전 7번의 상징 베컴, 14번의 상징 앙리까지 스쿼드에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분들은 이제 나이가 많잖아요. 돈이 많잖아. 사비로 갔나요? 사비도 어느 정도 저는 이제 들어가야 왜냐면 다 이 지구적인 지원을 못 간다. 아니 3년 쉬어야 되는데 네네네. 사비까지 들여서? 근데 갔다 오면 사실 그 지구의 역사에 대단한 획을 긋는 그 업적이라면 그들 정도는 돼야 갈 수 있지 않나. 근데 명예에 이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냥 베컴이나 앙리 정도면 근데 안 가도 명예가 있지 않나요 지금? 있지만 더 아, 높은 더, 드높은 더. 명예를 위해서. 정말 대통령에 나간다던가 그렇죠. 대통령 선거 대선에 나중에 나간다던가 잉글랜드 뭐 총리, 그다음에 또 앙리 프랑스 뭐 총리, 대통령 이런 거 해서 왜 대통령이 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지구를 대표로 외계인을 축구로 물리치고 왔다. 격추했습니다. 가능하죠. 지구 오면 어떡하죠? 그러면 지구 오면 조용히 귀환. 그런 대선에 못 나가죠. 그러면 이제 그 일은 없었던 그렇지. 거고. 아예 없었던 그래서 거고. 꼭 이기고 와야 돼. 근데 슬픈 게 조용히 귀환해야 되는데
거의 한 2년 반을 2년 반을 후회해야 돼. 그러니까 후회하는 시간이 2년 반이에요. 네. 아 그때 요거 한 번만 이렇게 찰 걸. 이렇게 좀 됐는데. 이거 왜 내가 그때 올릴 걸 이걸 2년 반을 해야 돼. 그때까지 할 일이 없어요. 네. 와 너무 다른 경기로 뭔가 해석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2년 반을 보내야 됩니다. 쉽지는 않네요. 너무 슬프다. 네. 자, 어쨌든 스쿼드는 뭐 대강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박지성 나왔고 시엠첸코 나왔고 그다음에 감독은 제가 봤을 때 상무 감독을 했어도 김태환 감독. 좋네요. 군무원이시기 때문에 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 뭐 중력은 없지만 그분이 이제 스킨헤드이기 때문에 머리가 없으면 그것도 뭔가 유리한 게 있지 않을까. 이거는 있을 수는 있죠 과학적으로. 오. 머리를 미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수들이. 네. 선수분들이 머리를 미시는데 땀이 잘 증발한다. 네. 그래서 조금은 피로도가 줄 수는 있죠. 오. 네, 근데 사실 그게 뭐 예를 들어 뭐 엄청난 어떤 뭐 실력이 나온다던가. 그러니까 도움이 막 크게 영향을 미치는 않는다는 좀 거죠. 뭔가 약간 에어로다이나믹 이렇게 차처럼 이게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니군요. 근데 이제 그 정도면 이제 슈퍼카 정도 속도로 달려있는데 선수들이 시속 뭐 400km로 그렇게는 안 되니까. 그 정도는 공기역학을 해석하려면은 자동차 속도로 달려야 됩니다. 뭐 시속 100km로도 안 달리잖아요. 뭐 선수들 빠른 선수들이 35, 6 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정도는 공기역학을 해석할 정도는 아니다. 뭐 그러면 뭐 사실 뭐 귀도 이렇게 눌러서 테이핑하고 몸을 유선형으로 만들어야 돼. 몸을 유선형으로 이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니죠. 네. 근데 이제 그건 있어요. 그 마음가짐. 밀었다. 나 오늘 진짜 결사항전의 의지. 여기서 정말 끝장을 본다. 그쵸. 그런 어떤 그 심리적인 무장에 대한 느낌을 우리 편과 상대편이 같이 받을 수 있죠. 약간 저 뭐야 머리 탐졌어. 뭐야 저거 무슨 일이야 저거. 나메크 성인가? 막 남의 성이에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피코로처럼. 예. 그래서 위압감이 좀 있죠. 네, 왜냐면 일반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네네네. 이게 굉장한 변화를 주는 거죠. 그럼 가는 선수들은 다 머리 밀고 가야 되겠네. 외계인들한테 이렇게 위압감 좀 진짜 주기 위해서. 전원을 밀잖아요. 싹 예. 근데 오히려 외계인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원을 밀고 가면 서로 헷갈려. 그 팀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의 그 혼동이 올 수 그러네. 있다. 서로 헷갈려. 서로 걔네도 헷갈리고. 누가 우리 편이지? 맞아. 그거 좀 어려울 수 있고. 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일단 외계인 상태를 또 봐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안 그래도 우리가 지금 지구 대표는 얼추 지금 나왔습니다. 한 5, 6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외계 이 6명 대표가 화성에 거주하는 친구들인지 아니면 바깥에 있다가 일로 거주하러 온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외계인이라고 하면 보통 생각하는 그 개념이 영화나 이런 데서 보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만약에 그런 지성을 가진 육체가 있다면 그렇게 생겼을 가능성이 큰가요? 아니면 뭐 컨택트 같은 영화처럼 이만한 그 오징어 문어처럼 생긴 애들 있잖아요. 그 다리 여러 개 달린 그런 것처럼 생긴 게 많을지 그런 건 아예 좀 생각을 안 해봐서 2016년작 드네벨리브 감독의 컨택트. 너무 좋아하는 영화거든요. 네, 요게 헤타포드라는 외계인들이 맞아요. 있죠. 그건 약간 문어 같은 느낌의 네, 두 종류. 문어가 뿌리는 것 같은 대화를 하죠. 근데 그 영화상에서 구현을 되게 잘했는데 사실은 그 이게 원작 소설이 있어요. 테드 창에. 네. 테드 창? 당신 인생의 오정세 이야기. 테드 창이 아니고. 네, 오정세님 말고. 진짜 테드 창이란 분이 계세요? 그럼요. SF계 굉장히 레전드. 레전드입니다. 저 처음 들어가지고. 이분이 거의 한 단 2편의 SF 소설로 네. 전 세계 거장으로 등극한 분인데 이번에 이번에 몰랐네요. 그 단편에 속해 있는 하나의 이야기인데 당신 인생의 이야기. 요거를 영화화한 게 이제 드네벨리브 감독의 이제 컨택트입니다. 네. 아하. 근데 거기에 나오는 외계인의 형태나 외계인이 대화하는 그런 방식 이런 것들은 네. 굉장히 감독님이 해석을 잘 해놨어요. 네, 독특한데 저는 이제 왜 문어 형태를 했을까라는 거는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외계인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외형을 갖고 있는 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심해 생명체에서 모티브를 많이 가져왔을 것이다. 네. 심해로 내려가잖아요. 정말 독특한 애들이 많아요. 그 좀 되게 괴상하게 생긴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어떤 괴물에 대한 아이디어가 심해에서 많이 왔어요. 그렇구나. 네. 뭐 예를 들어 봉준호 감독님의 괴물. 네. 그것도 역시 심해 생명체들부터 많이 아이디어를 얻었고. 모티브가 됐군요. 네. 그리고 이제 네모바지 스펀지밥. 소지밥. 요 작가님이 실제로 해양생물학자입니다. 그래요? 네. 거기 나오는 대부분의 그 생물체들이 전부 심해에 있는 애들이에요. 네. 스펀지밥은 뭘까? 걔도 실제 있는 생물입니다. 그래요? 스펀지가 아니에요? 스펀지라는 생물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스펀지가 아니에요? 그 스펀지가 아마도 비슷한 형태라서 이름이 스펀지가 붙었을 수도 있는데 그렇구나. 실제 심해 스펀지라는 약간의 그런 뭐 정말 막 움직이는 물고기 이런 건 아니지만 네. 정말 스펀지 같이 생긴 애가 있어요. 아. 네. 수명도 굉장히 길고 약간 뭐랄까 산호 같은 느낌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아. 네. 수명이 정말 길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만든 거죠. 실제 우리 설거지할 때 쓰는 스펀지 같은 느낌. 네. 그래갖고 실제 존재하는 것들을 만든 거죠, 이게. 근데 그만큼 우리는 심해 생물체에 대한 약간 어떤 뭔가 동경이 있는 건데 네. 그 심해에 있는 애 중에 지능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애가 바로 문어입니다. 문어. 네. 이 지구는 이미 5번의 대멸종을 겪었어요. 네. 대멸종이라는 뭐냐? 외부에 심각한 어떤 문제가 터져서 지구 전체 종의 50% 이상이 완전히 지구상에 사라지는 일이에요. 멸종이. 네, 멸종. 그럼 정말. 공룡 멸종 이런 게 그 중에 하나겠네요. 공룡 멸종이 가장 최근에 일어난 5번째 대멸종입니다. 아, 그게 제일 최근이구나. 네, 그때 거대한 공룡들은 싹 멸종했고 그때 살아남은 작은 공룡들을 지금 우리가 조류로 분류를 하죠. 아. 네, 치킨 이런 애들이 공룡의 후예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대멸종이 있었고 우리가 뭐 암모나이트 뭐 이런 애들이 다 네. 그런 대멸종 온 거거든요. 네. 근데 최소한 적어도 3번 이상의 대멸종의 원인이 소행성 충돌입니다. 소행성 충돌. 네, 5번째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만약에 6번째 대멸종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네, 그 대멸종 때 여러 가지 일이 있고 심지어 90% 이상의 종이 멸종한 대멸종도 있어요. 네. 근데 가장 유력하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최상위 포식자가 지위를 상실합니다. 그럼 지금 뭐 지금 사람이잖아요. 인간. 지금 지구는 호모사피엔스가 최상위 포식자예요. 네. 모든 걸 누리니까. 네. 우리는 누리는 게 많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가 있으면 우리가 누리던 걸 다 뺏깁니다. 아.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이 열악한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울 거예요. 너무 갖고 있던 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공룡이 우리한테, 우리 영장류한테 뺏겼듯이 아. 영장류의 다음 6번째 대멸종 이후는 누가 이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오. 유력하게 보고 있는 게 문어예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아마도 6번째 대멸종 이후에는 육지 생물보다는 해양 생물 쪽이 더 유리할 것이다. 그렇구나. 생존하기에. 네, 왜냐면 육지가 너무 뜨거워질 가능성이 있고 네, 네, 네. 여러 가지 혹독한 환경이 되겠죠. 양극화가 되고 어떤 곳은 막 정말 빙하기가 올 수도 있고 그때 이 해양 쪽은 좀 그래도 안전할 수 있다. 근데 문어가 지능이 너무 높아. 막 그 월드컵 우승 국가도 그것도 막 하지. 맞추고 그러네. 뚜껑도 막 열고 다 하지 저는 않습니까? 근데 이거 방금 말씀하신 거 생각해 보니까 되게 히트쳤던 다큐 중에 나의 문어 선생님인가? 맞아요. 문어가 똑똑하더라고. 문어가 실제 사람을 알아봅니다. 네. 네, 그래서 교감도 좋아하는 하고.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진짜. 싫어하는 사람한테 막 뭐 던져요. 나가라고. 그래요? 네, 나가라고 막 이게 해요. 그 정도로 똑똑해요. 아. 그래서 이제 아마 문어를 좀 외형을 만들지 그래서.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재미있는 건 이 천문학자들 사이에서는 네. 외형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긴 해요. 어떻게 근데 생겼을까? 우리랑 똑같은 3차원이라면 아마도 눈은 2개일 가능성이 높다. 왜 이유가 있나요? 왜냐면 3차원 세상에는 이제 X, Y, G잖아요. 네. 깊이 개념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거리를 측정해야 돼. 네. 그러면 하나의 눈으로는 거리 측정을 못해요. 이 2개의 눈이 떨어져 있어서 삼각측량 같이 조금 떨어진 그 미세한 차이로 우리는 거리를 측정할 수 있어요. 아하. 네. 근데 눈이 3개다? 3개는 비효율이라는 거예요. 아, 그거는 안 되는구나. 이 눈이 에너지를 정말 많이 쓰거든요. 그래요? 눈이 사용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24시간 돌아가잖아요. 네, 아, 그치. 눈 전원을 끌 수가 없어요. 아. 우리가 잠시 눈을 쉬는 방법은 그냥 빛을 차단하는 겁니다. 이때도 눈은 뭔가 보고 있겠죠. 네. 근데 전원은 꺼지지 않는 거야. 네. 그러니까 탁 이거밖에 없는데 하나가 더 있다? 그럼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를 네. 하는 거구나. 그냥 굳이 안 쓰는 스마트폰 하나 더 쓰는 거죠. 걔까지 충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마도 제일 효율적인 게 2개의 눈일 것이다. 그렇구나. 그리고 재밌는 게 이것도 좀 다른 얘기인데 오가노이드라는 게 있어요. 오가노이드? 오가노이드. 이게 그 인공 장기를 말합니다. 근데 뇌 오가노이드를 만들어요, 과학자들이. 뇌요? 네, 왜냐면은 인간의 뇌를 연구해야 되는데 죽은 뇌는 연구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고장난 컴퓨터가 켜지지 않는데 그걸로다가 코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 컴퓨터는 외형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얘를 실행시켰을 때 안에 돌아가는 걸 봐야 되니까. 그럼 안에 있는 자료 다 못 보는 거고. 그죠. 근데 우리가 연구하려면 살아있는 뇌를 연구해야 됩니다. 네. 근데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겠죠.
누구 뇌를 연구할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태어난 아이의 뇌를 연구한다. 그 아이는 이미 생명인데. 안 그렇죠. 되지. 예, 고민하다가 과학자들이 그 뇌를 연구하기 위해서 가짜 뇌를 만들자. 그래서 뇌세포를 이렇게 배양을 해가지고 네. 이제 뭐 혈액을 주입하고 영양분을 주입해갖고 이제 뇌를 키웁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만들기가. 왜냐면 우리의 뇌가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고 촘촘한 모세혈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뇌를 정말 열심히 막 영양분과 뭐 혈액을 주입한다고 해도 그게 뭐 렌틸콩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어쨌든 얘를 계속 연구하면서 얘가 정말 자아가 있나? 근데 여기도 윤리적 문제가 있어요. 얘가 이제 연결해서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막 조금씩 알아보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아 진짜요? 또 이게 인지 능력이 있는 거야. 사람의 뇌를 배양한 거지만 얘도 이제 인지 능력이 있다면 그럼 이것을 사람으로 봐야 돼. 봐야 되는 건가? 이런 너무 고민이 무섭다. 있는데 요거에 확장된 얘기가 뭐냐면은 얘가 점점 배양을 잘 하다 보면은 눈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실제로 안구랑 비슷한 게. 근데 확률적으로 100개를 만들면 거의 한 대부분 한 90% 80% 이상이 2개를 만듭니다. 눈을요? 네. 아. 나머지는 하나나 3개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안 만들어지거든요. 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2개가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걸 보면은 왜인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눈이 2개인 것이 유리한 걸 알고 있구나. 그런 걸 통해서 외계인도 아마 눈은 2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네. 근데 또 어떤 천문학자들은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외계인이 우리랑 다르게 생겼을까? 생각보다 우리랑 비슷할 수도 있다. 비슷한. 우리는 뭐 굉장히 이상한 형태, 우리가 지금 보는 눈이 이만하고 흰자가 없이 검은 자만 있고 그 로스웰 월- 사건 네. 이런 데 나왔던 그런 네. 거에. 그거는 사실 처음에 그 자작극 혹은 약간 이런 뭐 장난을 치는 네. 분이 가짜로 만들어 온 그 이미지가 계속 온 거라고도 해요. 네. 결국 남아있는 게 사람의 증언밖에 없으니까 그쵸. 네네네. 뭐 그림을 그리고 했는데 근데 어쨌든 그 우리랑 많이 다를까? 네. 왜냐면 우리랑 많이 다를 가능성도 낮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있으니까. 오히려 네. 그냥 우리랑 비슷한 외형일 가능성이 이제 있다. 왜냐면 우리가 현재까지 관측된 우주에서 유일한 지적 생명체니까 우리를 기반으로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우리랑 특별히 다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구나. 네, 근데 뭐 조건이 달라지면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네, 여러 가지 하여튼 이 외계인의 형태는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랑 이 6대9로 축구를 붙었을 때 네. 비슷한 형태일 가능성도 생각을 해보면 전술적으로는 그냥 하던 걸 하면 되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비슷하게 생겼다라는 건 뭐 체형이나 이런 것도 고려가 좀 돼야 되긴 네. 하겠지만. 근데 뭐 키가 갑자기 혼자 막 4, 5m 이러진 않을 것 같으니까. 네. 그럼 좀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데. 그러면 비슷하게 봤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좀 요즘 유행하는 전술을 쓰면 충분히 좀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 그들도 그들만의 스포츠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럴 수 있긴 하겠네요. 네. 중력이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의 크기는 지구 중력에 되게 유리한 형태긴 한데 네. 또 중력이 달라지면 좀 달라질 것 같기도 하고. 거기서 유리한 거란 뭐 예를 들면 더 크든 더 작든 그쵸, 그쵸. 뭐 어떤 중력에 방향이든 맞춰서. 되겠네요. 네. 그 우리 슈퍼맨이라는 이 콘텐츠가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 나오는 슈퍼맨이 굉장히 강한 힘을 갖고 있고 그쵸. 네. 하늘을 날기도 하고 네. 그 이유가 원래 슈퍼맨이 살던 크리토 크리토. 행성 거기가 중력이 굉장히 강해서 거기서는 이제 얘가 평범한 사람처럼 행동했는데 네. 지구로 오니까 중력이 약해서 점프하면 하늘을 막 나는 뜨고. 거예요. 그런 식의 어떤 설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반대로 다른 설정으로는 이 지구인이 다른 행성으로 가니까 네. 그곳에서는 이제 지구인이 거의 초인 같은 능력을 아, 받으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거기서 히어로처럼 행동하는 지구인이 나오는 콘텐츠도 있고. 그러면 이거는 좀 그 덕현이한테 물어보고 싶은 건데 아까 5명 나왔습니다. 네. 7번 베컴, 14번 앙리아 하고요. 박지성, 셰우첸코, 그다음에 한 명 누구였죠? 로드리. 한 명을 제가 봤을 때 메시랑 호날두 중에 한 명은 데려가야 돼요. 왜요? 메날두 중에 한 명은 가야 됩니다. 그 팬들이 많기 때문에 축구 팬들이 우주로 보내는데 둘 중에 한 명을 안 내보낸다? 팬들 들고 일어납니다. 지구 대표인데. 지구 대표인데 그래도 메날두 중에 한 명은 들어가야 된다. 아하. 누가 더 어울릴까요? 지구 대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메시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왜냐면 아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드리블을 함에 있어서 그 정교함. 아 맞아요. 네, 어쨌든 이렇게 짧게 해야 되는 그런 면들이 중요하고 물론 점프했을 때 그 이제 제공권 뭐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근데 그건 중력으로 커버할 수 있어. 은근히 점프 잘해요 또 메시가. 그래. 네, 그리고 위치를 그거는 다른 선수들이 저는 커버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봤을 때 메시까지 하면 그림이 좀 나올 것 딱 같아. 맞춰질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네. 화성 원정 거기서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그 정도 초 빅 이벤트 인류가 생기고 난 다음 거의 최강의 이벤트일 텐데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 그 흔히 얘기하는 지구 최고의 갑부들은 같이 가보고 싶어 할 것 같거든요. 뭐 일반 대중들이야 이거는 야 이거 우리가 못 가. 너무 비싸. 그렇다지만 중계를 봐야 되겠다. 근데 분명 그거를 그 즐기고 싶어하는 현장에서. 예, 제 느낌에는 뭔가 그 트럼프 같은 사람이면 나도 갈란다 이렇게 약간 할 느낌이라 얼마 정도 들면 화성행에 동행할 수 있나요? 아니 이게 쉽지가 않은 게 그 갈 수 있는 상황이 다 만들어져서 내가 좀 돈을 보태서 간다라는 개념이면 모르겠는데 네. 사실 갈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지금 뭐 원활하게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이제 그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우주선 스타쉽이라는 거를 이제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네. 근데 이것도 좀 최근 발사들이 좀 난항을 겪고 아, 잘 안 있어가지고 되는구나. 좀 고민이 많죠. 왜냐면 인류가 한 번도 쏴본 적 없는 그 크기가 120m 정도 돼요. 120m? 네, 네, 네. 그래서 그 스타쉽이 50m고 네. 그다음 아래쪽에 슈퍼 헤비가 70m입니다. 아. 그러면 그 정도 크기면은 한 120m면은 그 타워 팰리스 40층짜리 건물 정도거든요. 그 높이. 이 높이가. 네, 그래서 엄청 크네. 네, 그게 통째로 이륙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갑자기 저기 뭐 합정에 있는 메세네폴리스 갑자기 이륙한다고 생각해요. 엄청나죠. 그죠. 네,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그게 우주로 가고 그때 그 추력이 7,500톤급이에요. 네, 7,500톤급 추력으로 150톤을 올립니다. 네. 이게 어느 정도면은 우리나라 누리호랑 좀 비교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게 뭐 우리나라 누리호가 정말 약하다 이게 아니라 우리나라 이제 시작이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75톤급 엔진 4기를 결합해가지고 네. 300톤급의 힘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1.5톤을 우주로 올립니다. 그러니까 300톤급 엔진인데 네. 스타쉽은 33개의 랩터 엔진을 갖고 있어요. 1단에. 네네네. 그게 7,500톤. 7,500.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거구나. 어마어마하게 크죠. 300톤을 써야 1.5톤이면 그 우리 생각하는 그 군대에서 끄는 트럭. 네, 그 그러니까 정도인데. 인공위성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7,500톤급 정도 되면 그래도 꽤 큰 게 올라가겠네요. 150톤을 올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주를 위한 여러 가지 준비들이 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근데 이런 거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런데 동참할 수 있는 상품이 있다라는 가정을 하면 뭐 한 5천억 내세요. 뭐 이 정도면 가능한 건가요? 저는 적게 봐도 지금 상황으로는 수조에서 수십조 정도 든다고 보고. 조... 예, 조 단위로. 억 단위로 끝나는 게 아니군요.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 여러 명이 가는 거니까 네. 그런 건데 할인. 그러면 그렇지. 단체 할인. 두 당으로 봤을 때 그래도 한 수천억 정도 들 것 같아요. 두 장으로 두 장, 가면. 수천억. 왜냐면 지금 달에 가는 게 좀 세트로 묶어가지고 그래도 한 4천억, 5천억 요 정도 보거든요. 네. 세트를 묶어서. 세트로 가면 세트를 단체 상품. 묶어서. 근데 이것도 되게 싸게 잡은 거예요. 저렴하게. 왜냐면 무인이 가더라도 3천억, 4천억이 드는데 사람이 가는 게 한 사람당 3, 4천억을 든다고 해도 이게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스타쉽을 이용해서 가게 될 텐데 일단 가능한 기업은 지금 현재 스페이스X가 가장 유력하고. 거기가. 근데 비용은 일단 일론 머스크는 이걸 낮추는 게 목표긴 합니다. 싸게 하자. 근데 얼마나 낮춰질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뭐 예를 들어 네. 뭐 이번에 화성 갔다 오는데 그래도 이렇게 해가지고 한 780만 원이면 가요. 그건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780만 원이면 저희가 뭐 사실 뭐 유럽도 유럽 그 정도니까 돈 모아서 이렇게 한번 가자. 근데 그런 개념은 안 될 거고 쉽지 않죠. 아무리 낮아져도 정말 천문학적인 단위. 근데 정말 회수에 너무 많은 성공을 하고 네. 실제로 지금 발사체 비용 펠컨 9 같은 경우가 진짜 저렴해졌어요. 예전보다 거의 한 100분의 1까지는 안 되더라도 정말 저렴해졌고 그렇구나. 그다음에 이게 정말 상용화가 돼서 네. 재사용 회수가 된다. 네. 그럼 비용이 뚝 떨어지죠. 그렇구나. 물론 뚝 떨어져도 우리가 뭐 유럽 갈 비용을 하지 못하고 네. 뚝 떨어져도 그래도 한 몇백억? 몇백억. 이것도 사실 정말 저렴한 장면이에요. 네.
그래서 진짜 지금 이거를 계속 해내고 있으니까 일론 머스크. 네. 말도 안 되는 비용이었어요 예전에는. 네, 지금은 굉장히 좀 비교적 저렴해졌고 네, 좀 현실적인 상용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긴 가고 하죠. 있다. 네. 뭐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많이 쏘고 여러 번 쏘고 자주 쏘고 그래야지 어떤 약간 박리담이 하니까. 예. 지금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3일마다 쏩니다. 아, 3일마다. 그렇게 많이 써요? 네,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나라가 지금 1년에서 2년에 한 번씩 쏘잖아요. 네. 실제로 작년에 누리호 발사가 없었고 누리호 4차 발사가 올해 있어요. 네. 네. 매년 쏘다가 작년에 없었고 올해 있으니까 1년에서 2년에 한 번인데 예. 지금 스페이스X는 3일에 한 번. 와, 대단하다. 네, 지금 스타쉽은 발사 주기를 이틀에 한 번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틀에 한 번? 네. 아.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면 상용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렇구나. 와 이거 전혀 몰랐습니다. 그죠, 그죠. 이게 뭐 진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우리가 살아있는 생애 안에 뭐 정말 돈이 많아서 거기 갈 수 있는 사람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도 스페이스X가 제공하는 그 우주 여행이 있어요. 네, 근데 비용이 꽤 들고. 그렇구나. 그리고 한 3박 4일? 3박 4일. 네, 일출 일몰을 뭐 하루에 10번, 16번 이상 보고 이런 형태로. 네, 재밌죠? 네. 제대로 된 여행이고. 근데 이제 여성 우주 비행사로만 구성된 그 6분 정도가 이제 그 뉴스웨퍼들을 타고 갔어요. 이게 이제 블루 오리진이라고 아마존의 창립자 제프 베조스가 베조스. 설립한 네. 그 블루 오리진이라는 그 우주 스타트업입니다. 근데 그때 갔다 온 게 그 한 10분 코스입니다. 10분. 10분 코스. 10분. 고고도 비행 한 그 100.5km 정도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네, 이게 우주의 경계를 딱 찍고 오는 거예요. 아, 거의. 띡 하고 오는 거구나. 네, 그게 이제 10분 코스라서 그런 거를 우주 관광이라고 하면은 조금 놀이기구 느낌이 나겠죠. 아, 그렇겠네요. 근데 그래도 비용이 그것도 몇 억이 든다. 수억 원대고. 예. 몇억 몇십억이 든다. 그럼 여러분 이제 화성 원정은 직접 가는 거는 뭐 아까 얘기 드렸던 베조스, 일론 머스크 이 정도 되고 저희는 이제 중계 방송으로 좀 보는 걸로. 일론 머스크는 안 갈 거예요. 아, 본인 안 가나요? 제프 베조스는 그 블루 오리진의 첫 비행 때 탑승했습니다. 아, 그래요? 본인 예. 갔구나. 근데 버진 갤럭틱이라는 또 스타트업이 있는데 네. 이 버진 갤럭틱이라는 스타트업에 있는 그 리차드 브랜슨도 첫 비행에 탑승했어요. 갔구나. 이분이 이제 갔다 왔구나. 예, 버진 그룹의 회장. 근데 일론 머스크 아직까지 타본 적 없습니다. 오. 예, 조심성이 많은 분이에요. 약간 되게 의외네요, 그러니까. 근데 다른 사람 보내는데 본인은 무서운가 보다. 본인이 만든 거니까 더 불안할 수 있죠. 이게 된다고? 신기하네. 아, 본인조차도 확신이 이런 경우 많아. 이런 경우 많아. 내가 만든 게 제일 불안해. 원래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덕현이를 그 전 지구적인 어떤 그걸로 중계 방송을 보내서 좀 저희는 중계로 보는 걸로. 네,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딜레이로 해가지고 중계로 보는 가야죠. 걸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화성에서 1차전을 이겼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한 번 2년 기다리다가 9개월 만에 왔어요. 그들도 원정을 가야 됩니다. 나중에.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원정 왔을 때 지구에서 펼쳐지는 게임이 이제 우리가 항상 외계인 침공하면 보통 우리가 좀 되게 위기를 겪는 그 컨텐츠들이 좀 많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제가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외계인이 오히려 이곳에 와서 되게 고생할 수도 있다. 뭐 산소가 너무 많아서 혹은 중력이 세서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예. 낮은 중력에서 생활하던 생명체가 높은 중력으로 오면 어떤 게 고생스러운가요? 일단은 뭐 움직임이 둔해지죠. 둔해진다. 굉장히 힘들어지고 기본적으로. 네. 근데 이거 조금 어려운 게 우리가 화성에서 이미 이겼다면 이겼어요. 지구로 와서는 갖고 놀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너무 유리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에서 우리가 게임을 하는 거니까. 화성에서 우리가 이기고 돌아와서 이제 그들이 우리의 홈으로 온다라는 설정은 너무 가혹하지 않나. 그건 너무 힘든 거구나. 왜냐면 그러면 우리가 압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이길 정도면은 그러니까 화성에서는 사실 지는 게 맞긴 해요. 거기서 이제 패배가 이거는 이길 수 없다. 걔네들이 거기서 훈련을 많이 했고 그렇지. 우리는 이제 막 내렸으니까. 네네네. 아니면 이럴 수 있죠. 그 경기 일정을 뒤로 잡는 거야. 착륙하고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몸을 풀어. 내가 적응의 여기에 시기를. 적응해. 훈련하고 1년 반 정도. 네. 그러면 또 모르죠. 이런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 사람이 가서 움직일 수 있는 정도 수준의 행성을 어디까지로 보통 보나요? 뭐 수금지화. 근데 사실은 움직이는 거는 가능하다고 해도 네. 문제는 추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지구가 최적의 조건입니다. 네. 물이 액체로 존재하는 네. 가장 중요한 위치.
이런 건 이제 골디락스 존이라고 하는데 골디락스 존. 골디락스 이야기 아시죠? 뭔가요? 골디락스라는 소녀가 있는데 네. 얘가 이제 그 어떤 집에 들어가요. 길을 잃었다가. 네. 근데 거기에 침대 3개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엄청 크고 하나는 굉장히 좁고 하나는 딱 맞아. 음식도 하나는 굉장히 뜨겁고 하나는 굉장히 식었고 하나는 딱 맞아. 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딱 맞는 거지. 곰 3마리가 사는 집인데 거기서 딱 맞는 것들을 계속 이용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골디락스 존이라는 게 뭐냐면 가장 적절한 어떤 구역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딱 골디락스 존에 껴있는데 그렇구나. 지구보다 태양이 가까워지면 너무 뜨거워. 너무 뜨겁고 뭐 금성. 네, 멀어지면 너무 추워요. 그래서 딱 골디락스 존인데 요게 그래도 화성이 조금 그나마 난데 화성이 좀 추워요. 원래는 금성이 되게 각광을 받았었어요. 과거에 우리가 이제 그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유명한 히트치. 네. 그게 이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나온 책인데 네. 그 책에서 보면 이제 남자는 화성, 여자는 금성에서 오죠. 네. 네, 근데 실제로 금성에 탐사선을 보냈더니 탐사선이 계속 고장이 납니다. 날씨 너무 뜨거워서? 추워서요? 그러니까 원래 위치로 봤을 때는 네. 금성 정도 위치면은 딱 좋아요. 지구보다 한 5에서 10도 높은 약간 따뜻한 느낌. 그럼 네.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금성의 대기 밀도를 몰랐어요. 이산화탄소 밀도가 너무 높아서 지금 지구 온난화처럼 탄소가 너무 많은 거야 지금. 그래서 이제 이산화탄소 때문에 온실가스가 너무 많아지니까 에너지가 밖으로 못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따뜻할 줄 알았더니 금성의 표면 온도가 사실 450도까지 갑니다. 와, 네. 엄청 높네요. 요거를 예측했던 분이 이제 칼 세이건이라는 과학자가 원래 예측했어요. 칼 세이건. 그거 아닌가요? 페일 블루단. 창백한 푸른빛. 그분이 칼세이거 네, 맞죠? 맞아요. 보이저 탐사선.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많은 무인 탐사선의 미션에 칼 세이건이 참여를 했죠. 그렇구나. 네, 근데 이분이 예측했는데 400도 넘을 것 같다. 실제로 갔더니 정말 고장난 이유가 너무 뜨거워서. 너무 뜨거워서. 그 뒤로는 금성에서는 누가 안 와요. 그렇구나. SF 소설, 만화, 영화에서 금성이는 안 옵니다. 화성에서는 그다음 화성에 와도 각광받은 이유가 그거구나. 예전에는 같이 왔거든요. 네. 영화 보면 금성인도 오고 근데 이게 밝혀지고 나서는 금성 쪽은 정리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춥더라도 화성을 가는 건데 더 뒤로 가면은 진짜 너무 혹독하겠죠. 그리고 거기는 이렇게 멀리서 보면 무슨 뭐 가스 같은 것도 이렇게 막 있고 그럴 텐데. 심지어 목성은 가스 행성입니다. 가스 행성.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발을 디딜 물론 중심부로 가면 밀도가 높아지긴 하는데 네. 발을 디디고 설 곳이 없죠. 네, 가스로 돼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물론 밀도가 매우 높아지고 안쪽으로 들어 환경은 바뀌겠지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지구 같은 단단한 암석은 아닌 거죠. 그럼 아예 그냥 뭐 불가능이네. 가는 것조차도 안 되겠네요. 착륙부터가 쉽지 않죠. 우리는 외계인이랑 그래도 한번 이 축구를 좀 뜨려고 그러면 맥스 화성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나마 화성, 뭐 좀 외계인이 좀 더 쓰면 달. 달. 근데 그 정도 왔을 거면은 지구 오는 게 맞아요. 아까. 굳이 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올 건데 네. 이거를 뭐 고앞에서 야 우리 여기까지 왔으니까 뭐 네가 한번 좀 올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데이트하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어차피 여자친구 집까지 갔으면 집 앞에서 만나는 게 맞지. 야 내가 신촌까지 왔으니까 너도 주정거장으로 와. 이 의미 없다라는 거야. 그 그쵸, 괜한 그쵸. 존심 싸움이죠. 네. 그냥 갈 거면 집 앞으로 가. 그래. 안 갈 거면 말고. 근데 이제 중간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면은 사실 화성까지 올 정도면은 좀 더 써야 돼. 그게 맞잖아요. 깔끔하죠. 그러면 얼추 생각보다 저는 외계인과 대결이 꽤 불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해볼 법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축구라는 스포츠로만 한정을 지으면 유리한 것이 많다.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더 익숙하고 우리가 더 선수들도 많고. 네. 근데 이제 외계인이 축구하러 오진 않을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뭔가 작사를 내던지. 여기 와가지고 네. 자기네 행성 못 살겠으니까 여기를 그쵸, 살러 그쵸. 온다거나. 마치 그 넷플릭스 삼체처럼. 삼치. 네, 지구를 지배해서 지구인들을 어디다 몰아놓고 우리가 이 행성을 먹겠다. 이거지 뭐 스포츠하러 오면은 축구하러 올 만큼 한가롭지는 않겠죠. 좀 이상한 느낌이죠. 네. 야, 축구나 함께 합시다. 네. 우리가 좀 한 5만 년 걸려서 왔는데 좀 미안한데 저 축구 한 판 합시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 자체가 좀. 네. 왜 온 거야 그럼 도대체? 다시 가. 네. 저 10만 년 걸려 돌아가겠습니다. 이거 뭐야? 왜 온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이 있어야 온 돼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럼 예. 이제 뭐 그 정도 하려면 그게 되겠네요. 교도님 말씀을 대입해 보면 우리가 니네 침공하러 왔는데 축구에서 니네가 이기면 그냥 갈게. 그 정도 명분은 돼야 되겠네요. 그것도 좀 외계인이 지능이 많이 떨어지는 거야.
내가 왔는데 어. 5만 년 걸려서 5만 년도 짧게 잡은 거예요. 네. 더 걸릴 거야 원래. 근데 왔는데 축구를 해서 이기면은 봐준다. 그냥 갈게. 아 그거는 그럼 행성빵 정도 하려면 중립지에서 해야 되겠네요. 오히려 이거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가려면 네. 우리 헌터한테서 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만화 헌터. 네, 우리 일하지 않는 우리 토가시 선생님. 네. 네, 우리 토가시 선생님이 그 키메라 인트 편에서 네. 굉장히 강력한 키메라 인트가 등장을 했는데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재미있는 보드 게임을 하나 발견합니다. 자기가 모든 걸 다 이기는 최고의 지능과 최고의 힘이 있어. 근데 좀 보는 게 불편한 예? 소녀가 그 보드 게임 1인자인데 아. 얘를 못 이기는 거야. 아. 그래갖고 좀 열받아서 야 너 붙어서 내가 너 이기면 너는 바로 사형이야. 그랬더니 이분이 저는 매 경기를 그렇게 임합니다. 나는 이번 판을 지면 죽을 각오를 항상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빡이 치는 거죠. 네. 이놈 봐라? 그럼 오늘 해보자. 하는데 계속 져. 그러니까 이제 이 키메라 엔트가 이제 보드게임에 빠진 거야. 빠져서 계속 보드게임 그만해. 장기 같은 거 비슷하게 계속 하는 거야. 이런 게 좀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외계인이 왔어. 근데 이제 지구 한번 털어보자. 근데 뭐 재밌는 걸 하는 몰려 있어. 네. 저 뭐 하는 거 했더니 저 공을 넣는 거라는데요. 그러니까 그래? 너무 쉽네. 야, 우리 들어가. 그래서 했는데 꿀잼인 거야. 너무 재밌어. 그리고 한 번도 못 이겨. 네, 계속 져. 너네들 이 경기 우리한테 지면은 지구인 멸망이다. 멸망이야. 그랬더니 이제 갑자기 메시가 저희는 항상 죽을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내 경기를. 내 경기 그렇게 해왔다 이미. 우리는 항상 멸망빵을 그렇지. 걸고 하고 있다. 이거 이미 다 죽을 각오. 우리나라 우리 박지성 선수 막 다. 손흥민 다. 손흥민 선수 다. 네. 그러니까 이놈들 봐라. 재밌네. 해봐. 하는데 한 판도 못 이겨. 계속 져. 외계인. 계속 져. 그러다가 이제 축구에 빠져서 결국은 지네 나라도 안 가고 멸망도 안 시키고 이제 기화를 해가지고 그냥 얘 지구에서 축구하고 살자. 지구로 기화를 해가지고. 기화를 해가지고 막 뭐 갤럭시 FC 갤럭시 FC. 갤럭시 FC 만들어가지고 네. 막 훌리건 활동도 하고 막 깨부시고 막 그리고 그들의 기술력을 이용해서 이제 다른 행성으로 원정을 그렇지, 달리는 원정도 거야, 가고. 그거는. 네. 그러면서 이제 막 좀 은하계 어떤 그런 게 스포츠가 만들 수 있다. 진정한 갤럭시 FC가 되겠네요. 정말 재밌다면 갈락티코 갤럭시 그러면 페레즈가 먼 미래를 그렇지. 앞에 그렇지. 두고 그 이거 한 거네요. 이름이 그만큼 굉장히 위대하다라는 느낌을 지은 거거든요. 네, 맞아요. 네, 맞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궤도님과 정말 이 정도 개 쌉소리를 저희가 던졌는데 이렇게 재밌게 받아주실 줄 모르고. 재밌는데요. 예. 질문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외계인과 축구를 하면 어떨 거라는 좀 황당무계한 질문인데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 기초적인 일리가 뭐 약간 있습니다. 그런 거 얘기도 좀 듣고 그래서 꽤 재밌지 않았나. 그럼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